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5일 오후 3시 20분,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네요. 자,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67,100원, 지금 67,600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여전히 카카오 게임즈는,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싸다. 지금 시가총액이 4조 9,500억. 말이 안 되죠. 예, 1,000억짜리, 연간 1,000억도 못 버는 회사가 5조에 육박한다. 근데 게임사다. 게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뭔가 정해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고평가된 상태다. 네, 조금 부담스럽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또 장 열리자마자 또 8% 10% 떨어질 수 있냐? 있습니다. 왜? 올라갔으니까. 그쵸? 목표가가 3만원이었는데 지금 6만원 올라간 것도 말이 안 되듯이, 8만원 간 것도 말이 안 되듯이, 9만원 간 것도 말이 안 되듯이, 이 아이가 6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요, 4만원 되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만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고, 우리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사단이 났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저기 뭐 8만원 9만원에서 주식을 정리하고 나왔겠죠.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순수하게 또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벌 때는 왕창 다 같이 벌거든요. 근데 버는 과정 중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보면 점점 이게 제로섬 게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안개 속이에요. 예. 여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까도 뭐 장중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뭐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았지만, 손절 그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제가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해서 비중 10%로 갔다면 저는 바로 손절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 200만원, 300만원 푼돈 넣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뭐 1억, 2억을 막 지금 한 방에 붐, 카카오 게임즈를 9만원, 10만원씩 이렇게 사신 분, 8만원씩 사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 캐파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주식을 사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호가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이번 사태는 조금 대한민국 어떤 주식시장의 안타까운 단면을 보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 교육 수준을 좀 보는 거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교육적으로 주식에 대한 교육 수준이 좀 굉장히 좀 열악하다,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아니 좀 우리가 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에 뭐 주식 관련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내용인데, 교육적인 컨텐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좀 교육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생 목록을 가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고배당주라든지 뭐 세력주를 연구한 거라든지 검색식 검색기도 있지만, 재무제표 교육, 여기 재정 목록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캔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 아니 기본적인 부분,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을 전체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어떤 교육 자료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역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쉬우면 너도 나도 다 잘할 수 있겠죠. 주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방대한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단순히 뭐 한 개의 분야가 아니고 경제 분야, 경영 분야,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분야, 그 다음에 주식뿐만 아니라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인간의 심리, 인간의 행동, 뭐 재무 행태학, 뭐 재무 행동론, 뭐 이런 이상한 것들, 그 다음에 심리학, 단순히 심리학,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런 굉장히 또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뭐
또 있겠지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이 다수결이죠. 예, 다수결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다수결에 대한 어떤 피폐 어떤 뭐 끝이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예,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결정을 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99명이 만났어요. 그냥 제가 싫은 거야. 죽여. 99명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럼 쟤 죽여야 돼요. 그게 다수결의 어떤 맹점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판단이 99명이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100명 중에 1명의 의견이 옳고 99명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다수결의 맹점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사태가 카카오 게임즈가 딱 그 사태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카카오 게임즈를 청약을 했으니 이 종목이 날아갈 것이다 라는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에 청약을 했으니까 이건 날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했고 결국 그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이 안달감 이제 심리적으로 또 적용이 되는 거죠. 나 저거 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 내가 돈을 마치 잃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주식을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불안감에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갔는데 무려 88,000원 90,000원인데도 눈에 욕심이 가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눈이 획가닥 뒤집혀서 내 돈 1,000만 2,000만 원이 카카오 게임즈에 들어간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제 첫사랑을 경험한 어떤 17살짜리 뭐 소년의 행동과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인간의 어떤 굉장히 본능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됐다라고 좀 보는데, 아무튼 결론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교육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 뭐 나머지 쪽은 막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급등주나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항공, 뭐 아시아나 IDT 볼까요?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도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돼서 굉장히 IT적인 부분을 다루는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매각이 지금 들어가는데 최근에 뭐 급등 나오고 28,000원까지 갔다가 뭐 하나 둘 셋 3일 만에 땅땅땅 23% 많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오늘 또 이상한 종목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 갔다가 또 그 상한가에 물린 사람은 또 14% 또 날라갔죠.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자꾸 급등주를 손을 대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상신 EDP 얘기 드렸습니다. 상신 EDP 뭐 매수하신 분도 있겠지만 장중에 마이너스를 나다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자, 라고 설명했을 때 상신 EDP의 어떤 기업적인 분석 해드렸습니다. 회사의 흐름,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외국인 동향,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국면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올라가려는 지금 어떤 정황상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주위에 깔려 있더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는 정황상 주가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목표가는 3만원인데 이미 8만원까지 갔고 회사의 실적은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 5조까지 가버렸고, 그리고 매수한 사람들 보니까 전부 개인 투자자고 답이 없는 거죠. 점점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게임이 엄청난 대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NC소프트 게임에 비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꼭 그렇다고 우리가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조건 카카오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접근을 해도 주식을 좀 올바르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쭉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주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왜 배웁니까? 우리 인생 지금 사는데 국어, 수학, 영어 당장 도움 되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수년 동안 그런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지금 사회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걸 해서 써먹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삶에서 마치 콩나물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물을 계속 줍니다. 콩나물 씨루자루라고 하나요? 처음에 콩나물 씨앗 같은 게 이렇게 축 뿌려놓고 물을 뿌리면
뭔가 얘네들이 물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머금고 그 물을 흡수해서 새싹이 트고 새싹이 자라서 콩나물이 점점 되어갑니다. 근데 물은 계속 흘러내려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대학교 때 배운 게 다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없죠. 저도 지금 함수가 도대체 뭔지 x, y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2차 방정식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지는데 우리는 그걸 꼭 배웠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라는 곳을 가고 삼성이라는 곳을 가고 지금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그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스타트를 다시, 자, 처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과거는 다 잊자고요. 우리가 뭐 이제 첫사랑 헤어진 건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만날 수가 없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갔어. 걔는 끝났어. 끝난 거예요. 자, 카카오 게임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로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난 한강을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대로 그 아이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뭐 전조를 하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든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오늘 다시 처음이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거의 한 48,000에서 9,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만 벽을 지금 못 끼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서 내가 여기서 막히고 있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뭔가 새롭게 돌파구를 만들어보자. 내가 여기서 내가 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10만 명, 100만 명 올라가는데 난 여기서 정체되어 있다. 나의 문제점이 분명히 여기 있다. 그럼 그걸 깨부수지 못하는 이상 저는 5만 명을 돌파 못하는 거예요. 저는 10만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지금 내가 뭐 어디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쳐지나요? 잘 안 되죠. 왜? 서울말을 너무 잘 쓰는 게 문제점이죠. 그렇죠. 설마 너무 잘 쓰는 바람에 내가 조금만 서울말을 좀 못 쓰면 좀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복장도 문제가 있을 거고 외모도 좀 영향이 있겠죠. 얼굴이 좀 너무 좀 주식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말끔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말투, 혀가 좀 짧은 거, 이런 것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0만 명, 100만 명 못 가는 거, 아니면 재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유머러스 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주식 분석 내용이 깊이가 좀 없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연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밖에 없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 끈기를 가지고, 안 되지만, 또 하는 거죠, 잘 안 되네. 포기하지 말고, 또 해보죠. 그럼 나 지금 안 되는구나. 캠을 한번 사보고, 또 안 되는 거, 옷을 좀 좋은 걸 한번 사보고, 안 되면 또 경기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혀를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면서 한번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화이팅 하시고, 지금 시장은 크게 계속 기조는 계속 유지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치고, 시장 살아있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미국 지수 가고, 국내 지수 간다. 그런 와중에서 한두 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개의치 마시고 가는 방향 쪽으로 그냥 추세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